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공개 카톡방에 여기 눈물에 빠진 라이언님께서 코드네이처 부탁합니다. 이렇게 올라오셨는데요. 코드네이처 한번 보겠습니다. 코드네이처에 관심 있거나 이 종목을 혹시 갖고 계신 이런 분들은 지금 서칭을 다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먼저 볼게요. 먼저 보게 되면 코드네이처 16% 상승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요 이제 11월 3일이에요. 3일. 그죠? 그러면 그 날짜를 보게 되면 요 정도 되죠. 그죠? 여기. 그래서 요 날은 잠깐 올라갔었어요. 그죠? 근데 올라가는데 그 이후로는 힘을 못 쓰고 좀 주가가 내려오는 쪽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공급계약 해지로 주가 약세 10월 29일 날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약세했다가 뭐 신재생 관련주에서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래소 코드네이처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29일 지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또 문제가 또 있었고요. 그죠? 코드네이처 91억 규모 태양광 발전소 공사 계약 7건 해지권. 뭐 이런 거, 그죠? 공급계약 해지고 같은 내용이죠. 그죠? 뭔가가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죠? 네. 뭐 불성실 공시 지정 예고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런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게 되면은 분기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작년이죠. 작년 후반기 81억 136억. 그다음에 올해 전반기는 60억 95억. 근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계속 좋지가 않습니다. 그죠? 일단 파래요. 모든 게 다 파래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에 대해서 이 회사는 기본에 대해서 최근 기본적인 거 아주 기본적인 거 우리가 이제 주가가 우상향으로 가는데 지대한 그 영향력이랄까요? 가장 그 무게감 있는 모멘텀이 실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당연한 거죠. 왜냐면 기업은 이윤치고가 가장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안 좋아요. 그죠? 물론 이게 안 좋다고 해서 주가가 또 안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또 이면 세계에는 또 모르는 이야기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실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주가가 안 좋다 하더라도 실적이 좋으면 나중에 탄력을 받을 때 올라갈 때 잘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걸 나중에 지나고 나면 우리는 실적이 뒷받침돼서 올라갔다. 그렇게 되면 눌림을 주고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실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주가가 빠지는데 더 빠진다. 그러면 그 주가의 기본적인 모멘텀인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주가는 하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코드네이처는 지금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진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최근 1년간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도 올해 전반기쯤에는 이렇게 좀 오르는 경향은 좀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웬만하면 가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래도 뭔가가 좀 올라가는데 뭔가 이런 부분. 그러나 월봉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뭐 대단히 탄력적이지 못하죠. 이 위치를 보게 되면 그죠? 그다음에 이제 주봉의 형태를 보게 되면 왼쪽 아래가 주봉인데 작년 전반기, 아니 후반기 그죠? 그리고 올해 전반기 뭐 이런 건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아직 올라가는 추세예요. 올라가는 주가의 흐름은 그죠? 그러니까 이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실적이 대단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흐름 자체는 무엇인가 기대감이 있는 아직 그런 주식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추세를 보다시피 2020년 작년에 7월 달에 이 저점을 찍고 이 대추세를 보게 되면 아직 흐름도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나타나면 이렇게 되죠. 월봉을 보게 되면. 여기 월봉이고요. 여기에 주봉인데, 그죠? 어쨌든 이 흐름을 아직 안 깼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가 이 회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실적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나 뭔가 기대감이라는 게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안돼 문제는 지금 얘가 흐름이 하락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멈춰주는지 그러면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한 350원 선 있죠. 여기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대추세선 이 선 정도에 있던 그러면 여기 가격을 보면 주가를 보면 한 2,300원 선 여기를 일단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이 2,300원 선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게 어쩌면은 눌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갖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지지를 하고 올라갔다 고 자꾸 지지하죠. 또 지지하고요. 여기 2,300원이라고 하는 선을 일단은 마지노선으로 뭔가 잡은 느낌이 듭니다. 그 전에도 보게 되면 저항을 받고요. 저항을 받고요.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고 그러면 이 자리가 2,300원이 굉장히 중요함을 눈에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지금 2,560원이잖아요. 오늘도 좀 한 3, 4%좀 밀리는 형국인데 그래도 2,300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일단 차트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할 때는 기본적 분석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본적 분석. 그게 이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해서 이 회사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과거의 실적이 점점 지금 현재까지도 괜찮아지는 모습이냐 아니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흐지부지하냐. 근데 거기에는 이제 재무제표에는 뭐 현금 흐름표, 부채, 유동부여 뭐 기타 뭐 되게 많아요. 그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E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건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죠? 이게 그래서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냐. 근데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좀 전에 이제 차트를 오른쪽 위에 있는 일봉, 그 다음에 월봉, 이렇게 주봉을 동시에 봤잖아요. 이걸 보면서 분석을 해보니 전체적인 흐름이 기본적인 내용은 그다지 좋지 않지만 기술적으로는 차트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차트 분석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가격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걸 보니까 2,300원이라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본적은 그다지 좋지 않으나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지 자리가 하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 흐름을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재무제표, 단순히 기술적 분석, 차트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내용을 같이 봐주는 게 기본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료 분석이라고 하죠. 재료 분석.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슈 분석, 그죠? 그 다음에 뉴스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마가 될 수 있고요. 뭐 기타 등등의 내용이 이제 재료를 분석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이거죠. 그래서 뉴스 공시 이런 거 보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런 공급 계약 해지나 이런 것들이 뭐야? 뉴스나 이슈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고 불성실 공시 이런 것도 다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시장에서 반응을 할 때 악재보다는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회사가 이럴 수가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된 건데요. 분명히 주가는 또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과 희망, 그 다음에 기대감으로 또 오른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주식이죠. 주가죠. 그래서 주식 이야기할 때는 미래가치, 현재점에서 미래가치 될 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 코드네이처도 기본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좀 좋지 않지만 기술적으로 남아있고 뉴스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좋은 내용과 나쁜 내용이 서로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헷갈리죠? 헷갈려. 자,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면 그동안 186억, 196억, 425억 여기 약간 흑자로 돌아섰다가 다시 또 이렇게 매출 구조가 적자로 또 돌아섭니다. 그죠? 근데 조금은 성장하고 있으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전반기 후반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작년보다는 올해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연간 실적을 보면 또 요게 주가가 약간 꼬부라지는 이런 형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네이처도 옛날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실적 가시화가 이 부분이 많이 안타까운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황 대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직은 흐름은 깨지 않았다. 그죠? 이렇게 아직은 그죠? 아직은 흐름이 깨지 않았다. 그래서 2,300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분명히 기술적으로는 남아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은 2,300원이라는 자리를 깨는지 여부를 이탈하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요. 이 종목은 분명히 실적을 봐야 돼요.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3, 4분기, 4, 4분기의 실적이 어떻고 올해 연간 실적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이 자리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턴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자리를 이제 이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만약에 주가가 이쪽으로 빠져버리면 이 흐름에 저항도 생기고 저항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이렇게 빠져버리면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 주가는 다소 밀리는 형국이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예, 따라서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2,300원이라는 가격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은 2,300원. 반면에 갖고 계신 분이 이 주가가 반등을 해준다면, 기술적 반등이 2,300원에서부터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 이 흐름을 또 넘어가야 되는, 또 고통이 있겠죠. 그럼 그 자리를 보게 되면 보다시피 2,750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2,300원은 깨지지 않고 여기서 2,750원을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야 다음 매물 때까지 이렇게 시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단기적으로는 2,300원과 2,750원에 지금 갇혀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이런 가격대가 한번 체크 포인트로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을 신규 진입한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이 대추세를 넘기고요. 넘어갔다가 눌림을 주고 여기서 지지하는 거 보고 그때 할 것 같습니다. 한다면. 예, 항상 황 대표가 얘기 드리지만 제 방송을 여러 번 들었다면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은 누군가가 그 고점을 넘어가기도 전에 판다는 것은 무엇이가 안 좋으니까 현재 상황에서 누가 던져나가는 기운이 더 강한 거잖아요. 근데 그 흐름을 바꿔서 돈의 흐름이 위쪽으로 들어오는 그 시기가 어쩌면 이제 올려보겠다는 의지의 상징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코드네이처는 현재 그 모습은 나오진 않죠. 결론은 2,350원이 지지해주느냐 그리고 2,750원을 돌파해주면서 동시에 실적이 뒷받침돼주느냐 이겁니다. 저 같으면 지금은 신규 진입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하방이니까요. 언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700원을 돌파시키고 내렸다가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3, 4분기, 4, 4분기 실적을 보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섣불리 주식을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잡고 하는 매매를 습관적으로 들이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황 대표 방송이 조금이나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2,300원, 2,750원, 2,750원 돌파 여부, 그 다음에 돌파하는 동시에 실적이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돼가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말 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